나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어떠한 부분을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내가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감정에 대한 나만의 해석이 필요한 건데, 그 해석이 내 지금의 지원서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번 연서에도 말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에세이 멘토십 중에 그런 것들을 좀 증오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진짜 이거는 해가 되는 말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넣어야지 에세이가 좋아 보인다. 공식을 주는. 에세이는 진짜 공식이 없고요. 오히려 공식을 따라가면 바로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에세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말해서 좀 네게티브 할 수 있지만 프로보케이티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를 들어가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조금 과감한 스타일을 노리고요. 그 스타일은 어디서 보지 않았던 혹은 어떤 에세이에서 인스파이어 당한 에세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멘토링했던 에세이들 중에 만약에 어떤 에세이와 겹치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겹쳤던 에세이들 있잖아요, 느낌이 비슷했던 에세이들은 대부분 그냥, 제가 아직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비슷하게 쓰면 잘 안 됐어요. 이게 재학생이랑 비슷하게 써도 잘 안 됐어요. 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얘가 너무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 거 보여주거나 했는데, 그거 아까 그쵸, 재학생 거 하버드야 되는 친구 거 보여주면 막 이제 그거에 이제 하잖아요. 터널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것만 보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서 하버드 갔으니까 이렇게 쓰면 좋은 대학 가나 보다. 그렇게 쓰면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또 이제 잘 보이려고 쓰는 글을 또 쓴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이거는 에세이 대회가 아니고요. 그렇죠. 에세이 대회가 아니에요. 에세이 그거를 대회가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포뮬라가 있고,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어떤 뭐가 있고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고, 물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나에 대해서 쓰는 거 맞죠.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안 쓰면 뭐겠어요. 그런 공식에서 마치 공식처럼 얘기하지 말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나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어떠한 부분을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내가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감정에 대한 나만의 해석이 필요한 건데, 그 해석이 내 지금의 지원서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관련성이 없으면 이거 왜 얘기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C를 보라는 게, 내가 너무 힘들면, 그리고 저희는 지금 ED 같은 경우에 전략적으로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ED에서 내가 이 학교의 어떤 방향성과 이 학교가 뭘 바우치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을 보고 정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런 걸 안다면, 적어도 나는 그거에 반대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겠죠. 나는 그거에 반대 성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여주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커뮤니티랑. 예를 들어 회사가 엄청 크지도 않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우리랑은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작은 회사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커뮤니티 안에서도 작은 소규모의 어떤 클래스 엘더가 이런 여러 가지 인텔렉추얼 이런 와이어링이 일어나는 그룹 스터디든 TA 미팅이든 프로페서 미팅이든 모든 게 친구의 어떤 관계라든 이런 게 다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워싱턴, 세인트루이스를 갔는데 나는 엄청나게 엑스트로버트하고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럼 왜 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네, 인트로버트한 친구가 그쵸? 어울려요. 그런 걸 하는 커뮤니티인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거 알지 않으려면 대학교 그렇게 붙기 원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맞아요, 유능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친구들은 다 붙을 수 있어요. 왜? 그거 하나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 하나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1600점 만점 4.0 12개 AP를 다 5점 받았고,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어떤 리서치 페이퍼를 올려서 퍼블리시를 했고, 프로페서들이 이 친구랑 일하고 싶어서 난리나. 그럼 어느 학교도 되겠죠. 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고 Intellectual Capacity를 끝까지 올리려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MIT도 그거 아세요? 2002년인가? MIT에 딱 한 번 트리플 메이저를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트리플 메이저. 네, 듀얼 메이저도 아니고요. 듀얼 메이저도요, 못해요.
대부분 학생들은 너무 빡세서 듀얼 메이저를 하려면 MIT에서는 어드바이저랑 얘기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4.0 GPA가 있어야 돼요. 근데 트리플 메이저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역사로 남아요. 트리플 메이저 at MIT라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 얼굴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하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학교는 연구를 하는 곳이고 그럼 당연히 어마어마한 인재죠. 너무나도 누가 봐도 데려가고 싶은 인재죠. 너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안 좋아? 너 엄청난 인트로버트야? 심지어 몇 명의 선생님들은 너 되게 싫어해. 근데 네가 100년 동안 못 풀었던 수학 문제를 풀었어? 그럼 너 와! 제발 오세요. 근데 이번 연도에 하버드 그렇게 붙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 더 많아요? 완벽한 친구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중간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중간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중간 친구들은 내가 정말로 이 학교에 가고 싶고 열심히 일했고 조금이라도 찬스를 높이고 싶으면 커뮤니티를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리스트가 정말 제대로 만든 건지 그냥 단순하게 The best business school in United States 하고 그 다음에 SAT, What's their average, What's the GPA 그거를 설마 리스트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만든 친구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커뮤니티를 이해를 하고 지금 리스트를 작성을 한 건지. 왜냐면은 정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Best 뭐 Business School in United States 랭킹 봐서 쓰면 다 떨어지겠죠. 매트릭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매트릭으로 다 갈 수 있는 친구가 어딨냐고. 중요한 거는 쌤 학생도 그랬고요. 다 75%나 미디엄으로 들어가는 학생은 아니었던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USC가 1450일 거예요, 미디엄이. 그러면 더 높으면 1560, 70도 가요. 근데 왜 1570은 떨어질까, 그럼 USC에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 생각을. 1450, 그러니까 미디엄까지 가는 건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디엄은 가야 돼. 그래, 중간까진 가자.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냥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읽으면 안 돼요. 원래 읽어야 돼요. 서류 탈락. 네, 서류 탈락될 수 있는데 탈락을 안 시키려면 25% 할까지는 가야 돼. 근데 25% 할은 대부분 가잖아요, 우리. 그럼 대부분 25% 간다라는 건 그래, 내가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한테 내 글을 읽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나한테 기회는 있어. 예선 통과한 거죠. 그쵸. 예선은 통과했어. 하지만 맨 마지막에 출발한 느낌이야. 그래도 맨 마지막에 출발해도 오징어 게임 봐요. 끝까지 살아남는 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물론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조작된 느낌이 있었긴 했지만 조작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커뮤니티를 잘 이해를 한다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아카데미컬하게 조금 inferiority complexity가 있어도 또한 non-academic factor에서도 완벽한 나의 어떤 이씨나 탤런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했어도 이 학교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이 학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봤다면 그러면 그거 안에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나마 저는 왜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번 아니고 꽤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 지금의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과정을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에세이를 끝없이 써야 되고 저도 오늘 계속 에세이 no 했어요. No, your essay is not good and let me tell you why. Or I just don't even say your essay is really bad. Write it again. 그 과정을 굉장히 끊임없이 꾹 참고 견디고 계속 쓰는 친구들이 실제로 이기게 돼 있어요. 이 게임에서는. 근데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라이팅을 잘하는 친구가 이 과정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남들 3, 4주 동안 미친듯이 머리 싸면서 하는 거를 조금 짧게 해서 막 일주일 만에 끝낸다든지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일주일 만에 끝내는 게 그 친구가 똑똑하고 천재여서가 아니라 그동안 많은 글을 써왔고 그게 이 순간에 발휘가 된 거일 뿐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이 raw한 material을 가지고 당연히 교정과 도움을 주는 거겠죠. 그게 이제 어떤 컨설팅의 도움과 finalize 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 안에서 제가 봤을 때 finalize 있는 과정보다는 중간에 나의 어떤 가장 매력적인 에세이를 그리고 이 에세이에 대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게 저는 멘토십인 것 같고 컨설턴트 입장에서 혹은 지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4년의 노력을 와 진짜 저는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것 같긴 해요. 이 지원서가 4년의 노력을 3년의 노력을 이 지원서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게 650단어 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로세스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원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포트폴리오라든지 아까 얘기했죠.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뭐 supplementary essay 그 다음에 additional essay, resume, research paper 올리는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진짜 끝까지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요. 지금 뭐, 이거 보여주면 안 될까요?
No. 그냥 다 보여주세요. 모든 걸 다 보여줘야지 후회가 없는 프로세스니까. 그거 하고 컨설턴트로서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는 이 프로세스를 무한적으로 가야지만이 가장 학생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지원서 단계를 얘기해봤는데, 지금이 딱 사실 지원서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란 말이죠. 많은 학생들이 에세이 쓰느라고 엄청 머리 막 아프고 할 거예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제 지원서를 준비를 하고 에세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만약에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단순히 650자나 적어야 되네? 아, 뭐 적지? 라기보다는 진짜 원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원래 한 개만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그쵸. 기본적으로 두세 개는 준비하고 그쵸. 그 버전을 만들기까지는 20번 정도는 썼어야겠죠. 아, 왜 이렇게 에세이 쓰는 게 힘들지? 원래 그런 거라는 거. 원래 힘든 과정인 거고 오래 걸리는 과정인 거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얼리 끝나고 레귤러 쓰는 과정까지 좀 힘을 내셔가지고 지원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말했던 게 하나 딱 있는데 네. 뭐냐면 전 솔직히 이 프로세스가 되게 재밌긴 해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이 친구의 어떤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은 글을 보면 그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 닭살이 돋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엄청나게 잘 썼어. 그거를 내가 닭살이 돋으면 너한테 너 에세이가 되게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게, 닭살이 돋는 게 너무 소름 끼치게 못 썼을 수도 있죠. 아,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정말로 닭살이 돋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사람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이 친구가 뭘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재밌고, 또 이 사람의 커리어, 그러니까 navigating his or her career도 너무나도 저는 interesting한 거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에 정말 어떤 진실된 그렇죠. 이야기. 완전 퍼스널한 것들을. 근데 원래 변호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일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의 에세이가 정말 별로라는 거. 첫 10번 정도는 거의 별로이기 때문에요.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되게 이해를 잘하는데 에세이가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 두 개 때문이 아니라 진짜 다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별로인 거예요. 우리가 에세이를 잘 쓰려면, 대외 에세이라고 해봐요. 아까 다르다고 하지만 대외 에세이를 잘 쓰려면요, 대부분 나의 뇌피셜로 쓰는 친구들은 거의 99.9999%는 다 탈락이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계속 탐구하고 계속 읽고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글 썼을 때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어떤 수상과 이런 경력들이 있는 게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레이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A, B, C, D가 아니라 A에서 A1, A2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를 알고도 더 생각하면 더 생각해서 저기 끝까지 내려가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지혜로움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세이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야. 지원서 에세이가. 그러니까 지원서 에세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렇게 글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깊이가 있어야 되는 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인데 내가 나를 몰라.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다른 걸 쓸 때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narrow mind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애초에 쓰잖아요. 그럼 이미 망한 거예요. 왜? 물론 지금의 당신의 그리고 학생의 에세이를 보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글을 써도 되는 건 맞아. 오케이.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maturity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성숙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생각하게 글을 써요.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서브젝트를 던지고 푹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나 읽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생각을 주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내가 부모님에 대한 글을 썼어. 그럼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는 내 부모님한테 잘할까? 내가 읽고 나서 바로 전화기를 들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나한테 배움을 줄 수 있는 글이에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그걸 학생들이 써요? 써요. 쓰니까 좋은 에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까지는 이 친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까? 잠깐 몇 시간 생각해서 쓰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휴머니티 에세이들을, 그리고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에세이를 안 쓰는 좀 저학년 친구들은 정말 좋은 글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진심.
정말로 그냥 에세이 좋은 것들 중에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쫙 얘기해요.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이 친구의 어떤 기품이 보이고 깊이가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나머지 거에 이해가 된다. 근데 또 반대로 이거를 오히려 전략으로 생각해서 나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철학가, 어마어마한 뭐 어떤 누구누구 얘기해서 나도 내가 지식이 많아 보이게 해야지 했는데 네 GPA가 막 3.7, 3.5면 말이 안 되지 않니? 이런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SAT가 왜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이 뭐 프로섹션 뭐 읽으면은 좀 문학이 뭐 읽으면 도움이 될까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임스 조이스를 사실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뭐 얼마 전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제임스 조이스 그런 인터넷 찾아보면 쉬워요. 그런 정말 great authors 찾아가지고 읽어보면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 많고 배울 점이 많고 근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임스 조이스 작품 읽어봤는데 그냥 읽어본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superficial한 것만 본 거죠. 그냥 내용만 본 거지.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어떠한 메시지라든지 거기 안에 쓰여졌던 어떤 literary device라든지 그 단어 하나의 그 표현이 정말 어떤 영화에서 미장센을 갖다 놓은 것처럼 마지막에 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글이 정말 좋은 글인데 둥둥 떠다니는 글을 쓴다고 해야 되나? 그 아까 전에 이제 이거 왜 쓴 거야에서 글의 제 철학은 제가 이제 제 글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자신감이 나타날 때는 이 글을 한 문장당 10번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10번을 바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썼던 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번을 바꿨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650단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650단어를 다 10번씩 바꿔본 거예요. 단어를 하나씩. 근데 그러고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단어들을 선택해서 650 안에 단어를 넣었다고 하면 이 단어 중에 단 하나도 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단어들이 이 650 단어 안에 너무나도 절묘하고 교묘하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정확하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스피드는 힘을 이기고 정확도가 스피드를 이기거든요. 그 누구죠? 커널 맥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애큐리시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이 650 단어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저는 만약에 이제 거의 끝마침 혹은 이제 곧 에세이를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미 뭐 많이 늦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빨리 쓰세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해야 하는 단계는 10번씩 바꿔보세요. 문장 하나하나 쪼개서. 그게 조던 피터슨이 하는 방식이고 그게 제가 하는 방식이고 그래야지만이 마지막에 에세이를 가지고 이게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얼마나 이 에세이에 중요성을 두는지 왜냐면 애초에 에세이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면 이 프로세스는 거짓이 될 거예요. 스스로한테. 그쵸. 그냥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근데 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되게 유능한 친구들도 지원서 때문에 잘 안 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지원서 잘 쓰시고 잘 준비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적어도 후회 없는 그런 과정을 지원서에 올인하세요. 그냥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선택은 자유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택은 하셔도 돼요. 지원서에 엄청난 힘을 싣거나 혹은 싫지 않을 거나 선택은 당신에게 자유겠지만 후회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안 썼다라는 건 스스로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과 그 후회는 평생 혹은 내가 아무리 떨쳐내고 싶어도 초이스처럼 내가 그냥 후회하지 않아야겠지 라고 안 돼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을 원치 않아도 느끼게 될 거니까 내가 지금 조금 귀찮아서 에세이를 열심히 안 써야겠지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프로세스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에릭쌤도 이렇게 얘기했으니 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찬스로 그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라이팅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이제 라이팅 클래스도 오픈할 건데 더 자세한 이제 라이팅에 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막 수업 영상도 올리고 하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도 이제 11월, 뭐 10월 다가오고 막 그때 되면은 더 학생분들에게 때에 맞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